오늘도 기다려야 하는 건가?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룻밤을 꼬박 지새워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월척. 그러나 그 황홀한 이름 하나만을 쫓아온 승부사들에게 역경과 좌절 그리고 기다림은 이미 만남을 위해 준비된 과정의 일부일 뿐.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물러섬이란 있을 수 없다. 붕어낚시 월척 특급, 막바지에 접어든 강계 붕어낚시의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붕어낚시 월척특급 송기섭입니다. 저희 붕어낚시 월척특급이 전국 순회를 하면서 지난주까지는 서해안을 따라서 서해안 끝단인 강화도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대물낚시를 보여드렸고, 오늘은 경기도 내륙지방으로 다시 이동을 해와서 이곳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적성면을 관통해서 흐르는 임진강의 비령교 하류에 있는 강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월척특급에서 상당 기간 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강한 낚시를 오늘 여기서 시도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정하고 낚싯대를 편성하고 대편성부터 다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낚시를 위해 찾은 임진강은 강원도 법동군 용포리 두류산에서 방원하여 개성시 판문군과 경기도 파주군 사이에서 흘러드는 임진강이다. 또한 이곳은 다양한 어종과 많은 어자원뿐만 아니라 강기의 특성상 배끝으로 전해지는 강렬한 손맛이라는 것 하나로도 월척을 만나려는 모든 조사들의 도전 의지를 더욱 부풀리게 하고 있다. 그럼 이처럼 어디를 둘러봐도 넓은 강이라는 곳에서의 낚시에서 송기섭 씨는 어떤 포인트를 선정했을까? 자, 포인트 분별을 위해서 돌아보니까 지금 낚시를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물 흐름이 약하고 강한 둔벙처럼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대략 한 100여 메다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안내했던 시청자 참여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앞에는 저희들이 낚시할 장소입니다. 여기는 물이 빠지면은 둑이 형성되면서 둔벙처럼 따로 독립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포인트를 정하기는 지금 제 오른쪽으로 시청자 참여하신 분하고 이쪽 지역 인근에서 저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앉고, 제 왼쪽으로 시청자 참여하시지 않게 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 포인트 전체에서 유일하게 수몰나무가, 버드나무가 휘어져서 수몰되어 있는, 일부 물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곳을 낚싯대 하나를 노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물 흐름이 다소 적은 쪽에, 그리고 수심이 제 오른쪽으로는 낮아서 2칸대 정도 거리까지는 바닥이 보입니다. 강낚시에서 이런 곳은 대단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제가 있는 곳은 짧은데도 2칸대만 사용해도 물색이 탁하고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수몰된 버드나무 주위, 다소 수심이 있고 물색이 탁하며 물 흐름이 적은 이곳을 오늘의 공략 포인트로 삼은 송기섭 씨. 그렇다면 이런 강에서의 낚시를 위해서는 채비 운용에도 뭔가 다른 요령이 필요한 걸까? 제가 오늘 편성 운영할 낚싯대는 4대를 고려하겠습니다. 여기가 강낚시인 것을 고려해서 미끼는 대물낚시지만은 떡밥 대물낚시를 겸해서 이쪽에서 지렁이하고 짝밥에 일전에 큰 고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렁이 여러 마리를 한 바늘에 깨는 그런 요령으로 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새우나 참붕어 낚시를 저수지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떡밥 위주의 낚시가 돼야 되니까 낚싯대는 4대를 편성 운용하되,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이 물에 가지가 들여져서 잠겨 있는 이 포인트에 대략 2칸대 정도 거리 되는데, 이쪽에 2칸을 기준한 짧은데 2대, 그리고 강 안쪽으로 수심이 좀 있는 곳으로 해서 약간 긴데 2대, 이렇게 해서 4대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월척 붕어 낚시. 그것도 강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의 도전이라는 것에 조사들 모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송규섭 씨 또한 실로 오랜만에 접하게 된 강에서의 대물 낚시에 깊은 감회와 더불어 기대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둠이 찾아들고 찌불이 밝혀지는 밤을 준비하는 조사들의 모습은 여느 저수지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역시나 밤을 그리고 월척을 맞이하려는 그들의 손끝 또한 분주하면은 차이가 없다. 금일 제가 사용할 미끼는 지금 배합하고 있는 떡밥과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이미 준비해 온 것이 있고 떡밥은 현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가 강낚시인 것을 고려한다면 강에는 마자라든가 모래무지라든가 특히 이 늦 가을철에 아주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참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밥 대물 낚시하면서도 건탄 형식이 아닌 고탄 형식으로 오늘 떡밥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친 떡밥 위주로서 물에 들어가면은 바로 풀리는 그런 건탄 형식이 아니고 거친 떡밥과 고운 떡밥을 1대1 정도, 반반 정도 비율로 해서 좀 점도가 있게 그러면서 물기가 적고 딱딱하게 이렇게 하는 떡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강에서 떡밥 낚시를 할 때에는 떡밥 사용할 때 만약 대물 낚시가 아니라면은 떡밥을 가급적이면은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물에 들어가서 빨리 물을 흡수하고 풀리더라도 바늘 주변에 형체가 있도록 하는 그런 요령으로 묽게 타서 투척을 하는 그런 요령으로 하고 바늘에 닿을 때도 그야말로 콩알만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강에서 즐기는 낚시하면서 마리수 낚시할 때 이제 유리한 방법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월척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월척 특급이기 때문에 즉 대물 낚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고 크게 바늘에 달아서 빨리 안 풀리게 해서 잔챙이 부거나 잡어가 약간 와서 덤비더라도 그 뒤에 있는 큰 붕어가 와서 입질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요령으로 떡밥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낚시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강에서 떡밥을 딱딱하고 크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즐기는 낚시, 떡밥 콩알 낚시를 일반적으로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묽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작게 달아서 하는 그런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리수를 즐기는 게 아닌 강에서의 대물 낚시의 경우 물기가 적고 딱딱하게 그리고 조금 크게 떡밥을 다는 것이 주요하다는 얘기. 어찌되었건 찌불만이 살아 반짝이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이곳 임진강에서의 대물 낚시로 송규섭 씨의 기대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가고 있다. 강에서 벌일 월척 붕어와의 파이팅. 그 생각만으로도 짜릿한 기분이라는 게 어디 송규섭 씨 혼자만의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 강에서의 월척 대물 낚시에 도전하기 위해 모인 시청자 참여자들을 만나보자. 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소개하지 못했던 오늘 시청자 참여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저희들을 안내한 것은 강화도에서 저희가 지난번 월척 특급 촬영할 때 강화도 거주자로서 거기에서 만났었는데 다음 편이 경기도 내륙지방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안내하겠다고 꼭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쪽에 안내를 담당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기령 씨입니다. 거주는 강화도 하지만은 이쪽 지역에 낚시를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낚시 왔었다면서요? 예, 예. 조각 어땠어요? 그때 이제 지렁이하고 떡밥, 그 짝밥 사용해가지고 한 29cm 그 두수 정도 했습니다. 하룻밤에? 예, 예. 그 월척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네? 저는 아직 뭐 접해보진 못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 조각을 보니까 예. 거의 뭐 4자에 육박하는 그런 붕어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때 수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가 물이 빠지면은 뭐 둔벙 형식으로 된다고 그러던데. 사실 둔벙식으로 됐을 때가 좀 조항이 더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어가지고 아, 조항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물이 좀 많이 있고 예. 넘쳐서 같이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곳의 평소 조항보다는 오늘 조금 못할 것 같다. 예, 예. 아, 큰일이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지난주 할 때보다는 물이 많이 빠졌다면서요. 예, 예. 많이 그렇다면 뭐 빠진 지난주에 이보다 물이 많았을 때도 뭐 준척급에 해당되는 29cm가 넘는다면은 예, 예. 두 수 만났다면은 기대해도 되겠죠, 그렇죠? 기대는 아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여러 사람이 지금 같이 참여를 했는데 누구이든 간에 예. 월척급 이상 붕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나오는 붕어는 강이니까 돌붕어 계통이 혹시 아닐지 모르겠네. 혹부리 붕어 쪽이 많이 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쪽에. 혹부리 붕어로 예, 예. 그 체고가 예, 굉장히 높고 튼튼한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월척 만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물이 많이 차 있어 조금은 걱정이지만 강계 특유의 최고 좋고 힘 좋은 돌붕어를 만날 수 있다는데 그 걱정도 잠깐. 강가에 앉아 대를 들이우고 월척을 만나겠다는 조사들의 의지란 한결같은 모습인데 그렇다면 또 다른 조사의 계획은 과연 어떨까? 자 다음으로 시청자 참여를 해주신 분은 안양에서 거주하시는 장재혁 씨입니다. 안양에서 이곳까지 멀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장재혁 씨는 먼저 시청자 참여 소개해드렸던 한기령 씨하고 낚시 관련해서 강화도를 자주 다니는데 강화도에 갈 때마다 같이 만나서 어울려서 낚시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기령 씨께서 이쪽에 시청자 참여한다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기로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자 이곳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아 이쪽은 처음이고 네. 강화도 갔을 때만 예, 한기령 씨하고 만나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화도에 보니까 낚시터 아주 좋은 데가 많던데 예, 거기에서 월척 만나봤습니다. 예, 가끔 가면서 그냥 한두 마리씩 만나봤습니다. 아 그래요. 대물 낚시는 오래 하셨고요. 예, 지금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예, 예. 경력이 상당히 많으시네. 예. 자 이쪽에서 낚싯대는 몇 대 정도 지금 펼쳐놨어요? 지금 4대를 편성했습니다. 네 대. 예, 그건 저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주로 공략하게 될 미끼는요? 지금 지렁이하고 떡밥으로 해서 짝밥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에 좀 바닥새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바닥새우로 좀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저도 새우를 준비해 왔는데 예. 지금 이쪽에 경험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떡밥하고 지렁이 위주로 예, 그렇게 대물 낚시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새우를 아직 안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경우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해서 새우를 좋습니다. 그러면은 강에서 새우를 이용한 대물 낚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같은 곳은 이제 바닥에 참게 종류가 서식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새우를 뜯어먹는 네. 아마 그런 것이 찌에 나타날 확률이 많은데 여하튼 시도를 해보시겠다 그래. 아마 강화도에서 새우로 월척을 낚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되게 그렇습니다.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이 첫 월척을 낚았던 미끼가 어디 가서든 쓰는 미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새우를 사용해서 월척 낚는다면은 새로운 것을 여기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참기회가 많다는 임진강의 특성상 생미끼나 새우를 사용함에 일말의 불안감은 없지 않지만 늘 그렇듯 다양한 방법과 시도만이 월척을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이 있기에 작은 움직임도 쉽게 지나칠 수가 없고 조심스레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내심 주시하던 채비에서 결국 시원한 입질을 받아낸 송기섭 씨.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챔질에 성공해냈다. 과연 첫 수, 그리고 임진강 붕어의 얼굴을 보는 걸까? 자 여지없이 강낚시에 첫 수 나온 것이 잉어 새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찬바람이 나고 이때 되면은 강낚시에서 붕어 낚시는 약간 소강 상태로 가면서 잉어 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지없이 첫 수에 잉어 새끼가 나왔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예상이나 했듯 송규섭 씨의 첫 수는 새끼 잉어. 붕어는 아니지만 일단의 찌맛과 손맛으로 기분만은 내봤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입질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 꼼지락거리는 채비가 금방 입질을 줄 것만 같은데 이상하게도 찌올림은 전해지지 않는다. 대체 어떤 이유일까? 자, 가을이 깊어가니까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니까 쌀쌀해집니다. 잠시 후면은 옷을 껴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한 입질은 없고 꼼질꼼질하면서 살짝 밀어서 찌톱 한 마디 정도. 그러니까 밤에는 태미 그림자가 비치니까 한 마디지만 실제 찌 높이는 두 마디로 보일 정도. 이런 정도로 찌가 올라와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 앞에가 찌가 서 있는 자리가 이렇게 경사가 돼 있습니다. 먼 자리가 수심이 깊은 상태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조금씩 찌가 이렇게 올라와서 서 있게 되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한테 그 전화상으로나 인터넷상으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체험질해 보면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데 밤새 그런 입질에 시달렸다, 이런 경우 많이 오는데 이런 현상은 지금 이 위치는 강이고 밑에 참개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참개가 이렇게 집게발로 떡밥하고 지렁이가 지금 달려 있는데 그거를 찝으면서 경사에서 위쪽으로 슬슬 밀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봉돌이 요 아랫역에 제대로 자리 잡고 섰다가 위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니까 수심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찌톱이 한 마디 정도 찌가 올라와서 서 있게 되는 거고, 또 기다리면은 다시 또 끌어내립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댐이나 바닥이 마사토나 황토나 자갈모래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저수지나 이런 데에서 이런 찌 놀림 현상이 온다면은 그건 아마 바닥에 징거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징거미가 유사한 바닥 생물들이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먹이를 집게발로 뜯으면서 이렇게 끌거나 밀어 올리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참붕어가 바닥에 많이 있거나 붕어 치어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경사에 찌가 서 있을 때 떡밥 낚시할 때 떡밥을 쪼아 먹으면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거는 붕어 입질이 아닙니다. 또 잉어나 기타 먹이를 흡입해서 찌를 올릴 만한 그런 입질이 아니고, 챔질하면 거의 헛챔질입니다. 지금도 여기가 강인데 여기에 참개가 서식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참개가 집게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챔질 시기를 가늠키 애매한 입질만 계속되고 있는 때 날씨마저 더욱 차가워지고, 이 차가운 밤을 이겨내기 위해 복장을 단단히 갖춰야 함도 필요하지만 그럴듯한 입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잠시도 방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마음속으로 그리던 중후한 찌올림은 쉽게 현실화되어 주지 않고 강의 물결처럼 시간만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한동안의 기다림이 보답이라도 해주는 걸까? 슬금슬금 입질이 들어온 모양이다. 자, 뭔가 한번 나와봐라. 제법 얼굴을 안 보이려고. 타닥타닥 치는 것이 이게 시원찮다. 맞아. 붕어가 아니올 수. 멋진 찌올림에 잔뜩 기대를 했건만 입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마자. 자, 마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종종 이런 입질이 이어지는데 지금 입질 형태는 거의 붕어 입질 유사합니다. 원래 마자는 올림 입질을 하지만은 경박하고 빨리 입질이 끝나는 형상을 나타내고, 모래무지는 좀 둔하면서 꼼질거리다가 약간 끌고 가는 입질 형상으로 주로 나오는데,
여기 마자는 붕어처럼 찌를 제법 두세 마리 정도를 아주 차분하게 올리는 입질로 들어옵니다. 살짝 찌를 밀어 놓는 것은 주로 아마 참게 종류인 것 같고, 붕어처럼 찌를 밀어 올려주는 것은 이렇게 마자인 것 같고, 좀 시달릴 것 같습니다. 슬금슬금 채비를 건드리는 민물 참개, 붕어 입질을 흉내내는 마자까지 그야말로 쉽지 않은 낚시가 계속되고 있다. 어신을 관찰하는 조사에게는 지칠 겨를조차 없지만 붕어라는 녀석의 관심은 언제쯤에야 받을 수 있을런지. 지렁이 끼면서 찌를 바라보고, 끼는데 손은 안 보고 찌만 바라보고 지렁이를 깨는 사람. 밤 시간이 점점 깊어가는 와중에 별다른 입질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송기섭 씨는 이런 시간을 오히려 호기로 받아들여 본다는데, 그런 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근래 낚시터를 돌아보면은 제가 월척특급을 3년째 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한 변화로 보이는 것이 우선 대물 붕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낚시터 나가면은 아주 수초가 잘 발달되고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진 그런 포인트는 그 낚시터에 사람이 서로 많이 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낚시하러 갔을 때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물 낚시 포인트를 정하고 낚시하기가 참 편했었는데, 월척 특급을 진행하면서 거의 1년 정도 돼가는 무렵부터는 제가 낚시터에 나가 보면은 그 저수지에 사람이 대여섯 명만 있어도 수초가 잘 발달된 포인트에 틀림없이 한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할 포인트가 이미 먼저 다른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물 낚시 인구가 이만큼 많이 증가를 했는데 같이 옆에 앉아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직 조금 그 속에 덜 들어갔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는 뭐 기법 적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물 낚시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오늘 밤 제가 하는 것처럼 밤 12시까지 전혀 제대로 된 입질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짜증을 냅니다. 원래 이 대물 낚시라는 것은 월척급 이상 붕어를 대상으로 낚아내겠다는, 이제 한번 겨루어 보겠다는 그런 낚시를 하는 것인데, 이 물속에 월척급 붕어가 있으면 과연 몇 마리가 있겠습니까? 저수지에 하나 물을 다 빼고 월척급 붕어를 잡아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저수지에서 월척급 붕어가 우리 눈앞에 몇 마리나 나와 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아주 희소한 그거를 연안에 앉아서 미끼 달아서 낚싯대 펴놓고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만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런 강낚시를 하게 되면은, 떡밥으로 집어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집어가 된 상태에서 마리수가 많이 나오는 낚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떡밥을 사용하면서 대물 낚시를 하겠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에 오늘처럼 아예 잔입질이 많지 않을 때가 사실은 대물 낚시 하기가 편한 겁니다. 만약 오늘 밤 여기 있으면서 5치, 6치급 혹은 그 이하급 붕어가 자주 와서 미끼를 건드리고 입질을 해버린다면은 제대로 된 대물 낚시 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정이 넘어가면서 입질이 한 번도 붕어 입질다운 입질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지루하다거나 짜증난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할 때에 큰 붕어가 접근해서 나하고 만날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자정이 넘었습니다마는 전반야에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침까지 새벽으로 가면서 언젠가는 입질을 해줄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번 입질 오는 것이 정말 중후한 찌올림을 보여주고 큰 붕어가 입질을 해서 제대로 된 손맛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마리수로 잔입질이 자주 오면은 새벽에 가면서도 월척급 이상 대형 붕어를 만날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붕어 대물 낚시를 접근해서 하신다면은 입질이 없는 것을 지루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떡밥을 사용해서 떡밥 대물 낚시할 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입질 없는 상태일 때 대형 붕어를 만날 수 있는 혹이다고 그거를 즐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8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충주댐에서 떡밥을 이용한 대물 낚시를 할 때 절대로 마리수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칸대 이상 긴 대로 수심 4m 이상 깊은 곳에 1m의 버금가는 긴 찌를 세워놓고 밤새껏 기다려서 한 번 입질 받으면 그것이 틀림없는 월척급 이상이었습니다. 그 낚시가 정말 즐거운 낚시였고 그로 인해서 대물 낚시의 매력을 비로소 우리들이 알아왔었습니다. 그런 낚시가 지금 하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증가한 이 대물 낚시 하는데 자주 없는 입질을 지루해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적어도 월척급 이상 붕어를 만나는 대물 낚시를 구사할 정도 된다면은 그 낚시터를 아끼고 낚시도 그에 걸맞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물 낚시 한다고 월척 듣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 나간 장소를 찾아가는데 하는 것은 대물 낚시 한다고 월척 낚겠다고 거기를 갔는데 그 지역 주민들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쓰레기 투기하고 논둑 깎아내고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면서 굉장히 어느 장소를 소개할 때 지금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물 낚시할 때는 못 낚는 것을 지루해 한다거나 짜증내야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그 자체를 즐기고 그리고 대물 낚시꾼답게 낚시터를 보존하고 또 어자원을 보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향하는 시간. 기다리는 붕어의 입질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데 동행 출조에 강 한쪽에 자리 잡고 꾸준히 기다리던 조사에게 제법 씨알 좋은 녀석이 걸린 듯 육중하게 텀벙대는 소리. 조용하던 분위기가 일순간 깨지는 건 당연.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 긴장한 모습인데 붕어 같은데? 붕어 같아. 붕어. 붕어. 잉어. 이번 녀석도 역시나 잉어. 그러나 이번에는 꽤나 굵직한 씨알의 잉어다. 기다리던 붕어가 아니기에 조금은 아쉽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이 정도의 손맛이라면 그 어느 조사가 기쁘지 않으랴. 쫄책 없어가지고. 50cm급 이상에 육박하는 임진강 잉어. 깨끗한 체구에 힘까지 좋고 어딘데요? 이쯤 되니 손에 들고 포즈 한번 취하려 해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들어보지 말고 등을 보여. 예. 아이고. 못까지 그리고 조사의 손까지 올라와서도 황금빛과 함께 힘자랑을 하는 녀석 덕분에 허형 씨는 어이구. 아직도 손끝이 얼얼할 지경. 머리끼리 한경은 네, 찌가 붕어 입질처럼 쭉 끝까지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챘는데 나올 때는 붕어같이 나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잉어더라고요.
굵은 씨알의 잉어 한 수로 다시금 분위기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다른 조사들의 입질에는 크게 변함이 없고 마자 입질은 없어졌는데 참개가 밑에서 슬슬 집게발로 미끼 쪼아먹으면서 밀고 다니는 현상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붕어 입질 기다리다가 입질은 한 번도 받지 못한 낚시꾼이 넓은 강가에 멀리 여울 지는데 얇은 운무가 진 풍경 속에 그 여울에 아침 쏘가리치기 들어와 있는 그 낚시꾼과 어우러진 이 강 풍경에 젖어서 속없이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어젯밤에 제 주변에서는 5, 6찌급하고 8찌급 붕어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여기에 붕어가 생존하고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대물낚시를 구사했던 저는 입질 한 번 없었습니다. 밤새 여러 번 찐 올림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닥에 있는 참개가 지렁이나 떡밥을 집게발로 물고 옮겨 놓는 높은 곳으로 올려 놓는 찐 올림이었고 붕어 입질은 없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강낚시를 하게 되면은 밤낚시가 안 됐을 때 아침 입질이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오늘은 지금 해가 솟아오르는 시간이 됐는데 아직까지 활발한 입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강가에 앉아서 밤을 샜으니까 오전 시간까지 한 번 입질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강낚시, 제가 월척 특급 100회를 넘게 하면서 강낚시를 오늘이 3번째입니다. 전에 섬진강에서 강낚시 한 번 했었고 또 강원도 섬강에서 강낚시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임진강인데 3번째 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모습은 붕어가 협조를 해주지 않고 그저 이 강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풍경에 지어져서 앉아 있는데 조금 더 앉아 있겠습니다. 낚시가 안 된다면 붕어를 만나지 못한다면 대신 시원한 강바람을 맞고 그 경치와 운치를 음미하고 그것을 즐기며 마음의 여유를 얻는 것도 조과 이상의 또 다른 재미. 밤새 붕어의 입질은 보지 못했지만 강 분위기만은 충분히 만끽한 송기섭 씨. 그렇다면 다른 조사들의 어디 계세요? 상황은 어땠던 걸까? 아이고 멀리도 떨어졌네. 일행들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던 여성 조사 엄소진 씨.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조과가 있었던 건지. 붕어 씨알 그런 대로 괜찮네요. 너무 적잖아. 아 이게 이제 돌붕어 요 지느러미에 이게 까맣게 벗긴 거를 이제 깨점이라 그러는데 전에는 이게 오염돼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실제 예. 이제 돌붕어가 가을로 들면서 여름에는 이게 많이 없어졌다가 가을로 들면서 지느러미하고 아가미 쪽하고 먼저 이렇게 점이 박히거든요.
수온이 이제 떨어져서 붕어 강낚시 윗역 강낚시는 이제 마감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미끼는 뭐 물고 나왔어요? 미끼는 어차피 지렁이죠. 지렁이? 예. 아, 짝밥 썼죠? 짭가 썼는데 아, 참기 입질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죠. 애먹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이게 찌 올리면 괜찮았고요. 예, 찌 올리면 아주 시원스러웠어요. 그래서 강낚시 어우, 하면은 그게 매력이거든. 찌 올림 그리고 강붕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같은 씨알이라도 손맛이 좋단 말이죠. 괜찮았어요. 3위대에서 나왔는데 예. 뭐 찌도 거의 끝까지 올리다시피 하고 그래서 하나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래서 만족합니다. 그래도 그래, 여기까지 모처럼 만에 와가지고. 아주 예. 먼 거리 이동해 왔는데 예. 그래도 붕어 또, 얼굴 봤으니까 또 그로 흔치 않지 만족하고 않습니까? 예, 또 이런 또 강에서 또 이렇게 해본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예, 하룻밤 낚시 즐겁게 잘했습니다. 그래. 잘 가고 커서 보자. 아, 잘 가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오. 수첩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아쉬움을 남긴 하룻밤 낚시지만 내가 만든 쓰레기마저 남겨둘 수는 없는 법. 조과는 비록 가질 수 없었더라도 하룻밤 낚시의 재미와 시원한 풍경을 제공해준 낚시터를 돌아설 때 자연을 사랑하고 낚시를 사랑하는 조사의 진정한 하루 낚시의 마무리이자 다음의 기약이요. 그들에게 남겨진 몫이란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낚시를 마감하고 함께 밤을 지새웠던 낚싯대를 꼼꼼히 정리하는 조사는 작은 아쉬움도 함께 접어보고 월척 붕어와의 만남은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강에서의 낚시, 그 시원함으로 만족하고 하루의 낚시를 마감하려 한다. 깊어가는 가을에 아주 좋은 날씨, 좋은 여건 속에서 운치 있는 강낚시를 하룻밤 즐겼습니다. 아쉬운 것은 밤새 뜬 눈으로 시청자 참여하신 두 분과 나란히 앉아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붕어 입질은 세 사람 다 받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이 강낚시에서 정말 힘 좋은 붕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욕심이고 단지 이곳이 그렇게 운치가 좋아서 그것을 즐긴 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낚시를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하신 분께서 참 아쉬운 표정으로 지금 제 옆에 섰습니다. 어제 붕어 입질은 한 번도 못 받았죠. 네, 잡어 입질만 몇 번 받고 붕어 입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 잡어 입질이라는 게 찌를 슬그머니 올려놓고 가만 놔두는 예, 예. 그런 입질이 주로 왔죠. 예. 좀 어. 살살 끌고 가는 그런 입질도 좀 있었고. 예, 그게 바닥에 있는 참개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같이 주변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두 사람한테 참개 집게 발만 떨어져 나오는 챔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개한테 많이 시달렸는데 또 중간중간에 경박하게 몇 번 움직인 것은 바닥에 맞아. 그게 그랬고요. 자, 오늘 아쉽지만은 그래도 운치 있는 낚시 했으니까 예. 그걸로 만족하시죠. 예, 만족합니다. 예. 자, 같이 낚시하면서 보니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하던데 마찬가지로 붕어 입질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예, 우리 세 사람 다 붕어가 아마 알아본 모양입니다. 네. 우리보다 오른쪽에 위편에 있는 분도 8치 끝까지 붕어 몇 수가 나왔고 저 아래쪽에서도 붕어 2수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만 붕어 얼굴을 못 봤는데 첫째는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욕심을 무리하게 냈죠. 다른 분들처럼 강에서 할 때는 콩알 낚시하면서 가볍게 즐기는 낚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물 낚시라고 네, 맞습니다. 큰 붕어가 아니면은 입질이 어려운 그런 낚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붕어가 접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나 이 흐르는 강 바라보면서 참 좋은 경치 속에 우리가 한 점 그림처럼 들어앉아서 하룻밤 즐겼으니까 네. 그걸로 만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월척 특급에서 세 번째로 실시했던 강낚시, 오늘 붕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속없이 웃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낚시터는 운치 있고 경치 좋고 물 좋은 낚시터였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